연둔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경험이 부재했던 경우들이 많으니까 잘 못 싸워요. 잘 갈등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싸우러 오는 곳이다. 비교적 안전하게. 오늘도 풀어봐야지. 다 풀어봐야죠 오늘. 뭘 풀어? 이야기 보따리 풀고 다 해봐야지. 풀어봐. 혹시 청년 마음으로 편의점이라고 알아? 편의점 우리 컨셉인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컨셉인데 이게 인천시에서 고립운동 청년을 대상으로 편의점에 일부 편의점에 QR코드를 심어놨어. 심리 자가 진단도 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고립 운둔을 하기 전에 미리 조기 진단을 해서 그치. 이렇게 예방할 수도 있네. 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에 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고 나이스 이런 게 아이디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이 이거 관련돼서 많이 해주실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화면 보여주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과거에 5년 정도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상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랑 비슷한 어려움에 놓인 분들과 가족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안 무서운 회사라는 회사의 대표 유승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 무서운 회사.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결국에 누군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비난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에 털어놓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운둔 청년들이 결국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결국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회사도 하나쯤 있어야겠다. 그런 맥락에서 짓게 됐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통찰력이다. 진짜 통찰력이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안 무서운 회사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방문 상담을 가기도 하고요. 인식 개선 콘텐츠를 통해서 이들의 초기 유입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한 사람을 위한 외래형 프로그램이 있고 완전히 만성화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산 지가 이전의 경력을 포함해서 지금 벌써 한 6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랑? 네. 24시간이 근무 시간이죠. 또 인력 양성 사업도 하고요. 관련된 전문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일은 다 해요. 관련된 모든 일은. 우와. 사실 저희 예전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권유린 잘 알죠. 그 9년차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주고 가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둔도 스펙이다. 보면 대표님 5년 차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거를 많이 배우셨고 그걸로 얻은 교훈 아니면 무기가. 결국에는 이제 최선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은둔하지 않아도 그래요. 자기 혼자 노력한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고 더불어서 같이 해보는 경험. 그 상상력이 없어진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그래요. 쓰레기 장방 되는 친구들도 비슷한 게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누구한테 말하기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치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좀 눈치 보지 않고 도와달라. 나 이거 좀 할 수 없다. 정말 최선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최선. 근데 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겁을 이렇게 먹게 됐을까? 조금만 상황이 좀 더 힘들고 고립에 가까운 환경이었다면 고립이 됐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 대하다 보면 그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공통점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거의 결핍돼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당사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은둔했냐 물어보면요. 매몰돼 있을 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취업이 안 돼서요. 근데 본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은둔하지 않고요.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은둔하지 않아요. 내가 좀 미끄러졌을 때, 인생의 전환기에서 한번 실패했을 때 내 주변에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스럽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너무 수치스럽게 느끼는, 꼭 은둔하지 않아도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공통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무서운 회사를 설립하시고 안 무섭게 싸우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부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안 무섭다라는 키워드가 점점 되게 깊게 다가옵니다. 너무 이름 잘 지으셨는데 진짜. 서울시만 해도 13만 명, 전국 54만 명으로 그 은둔 청년을 추산한다고 하는데 대표님의 경우 대문자 2셨다라고.
저는 ENFP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ENFP 쪽은 손이 좀 여기까지만 너무 나오셨네요. 아 제가 뭐 낯은 좀 가립니다. 사실 요즘 MBTI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랑 또 운동은 또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이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가 모두 다 아이였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회사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왕따처럼 좀 크리티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꼴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뭔가 결혼, 이혼 이후에 은둔하시는 분들도 찾아와요. 단골 손님이에요. 네. 그런 전환기에 실패한 분들이 다 있어서 그들이 거기까지 갈 때는 이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 분 한 분을 케어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제 가장 극적인 변화 아니면은 약간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나요? 시간을 갈아 넣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렇게 체감이 되는데요. 한 13년 정도 은둔했던 분이었고 정말 완전 치과하셨던 분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거의 30살 초반까지 일단 방문 상담을 1년을 했습니다. 거의 짝사랑이에요. 일종의 짝사랑을 해야 그 사람을 결국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부모를 설득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방문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거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거의 제 양육이에요. 일종의.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도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할 수 있는데 알아버리면 외면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없었어요. 일본의 회사가 유일했어요. 옛날에 그 일본 회사의 지사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그 회사를 또 청년재단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했었고 청년재단도 그렇고 그 일본의 회사도 그렇고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런 제3자의 개입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집에 있었을 거예요. 네. 제일 궁금한 게 해야 될 거보다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게 있나요? 전문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1년을 방문 상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신적인 존재가 와서 이걸 끄집어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묵혀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돌아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지켜봐야 돼요. 한 10년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몇 년 안에 좋아져요. 근데 부모가 자기의 불안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한번 오늘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딱 그 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인내다라는 말 있잖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부모랑 자녀랑 신뢰관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미 은둔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제 발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만약 안 맞으면 그럼 역시 또 부모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도 안 맞을 수도 있어. 다음번 곳도 같이 찾아볼게. 동반자적인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 별로다라고 퉁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받았던 학파가 지금 나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요게 당사자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셋이고 그러면은 은둔 청년에 따라서 특징이 다를 텐데 특별히 안 무서운 회사는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 사실은 제일 먼저 해서 대부분의 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일단 쉐어하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저희 아이덴티티이기도 하니까 좀 루틴이 무너진 사람 그리고 가족이랑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친척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명절에 그 누구는 왜 안 와요 요새? 그러면 아 공부하느라 바빠. 근데 우리가 막상 소식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가족도 상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척들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걸 같이 의논하는 그게 안 되고 내 자녀 얘기하기 부끄럽고 그런 집에선 나오는 게 답이에요. 빨리. 이제 가정이랑 분리가 필요한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회사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 그럼 어떻게 컨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약속 잡고 한번 얘기해 봐야죠.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베스트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밤에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고 뭐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뭐 벚꽃을 봐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은둔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운, 연, 타이밍 요 세 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은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들이 여러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 상태가 된 건데 그쵸.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최대한 상상력은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자기 전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도 좀 보고 잤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세상이 펼쳐지면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상상력이 펼쳐지듯이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의지해도 괜찮아.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상상력이 없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장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것도 맛들리면 재밌거든요. 도움 받아보는 경험도. 그래서 상상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분들 안 무서운 회사 꼭 많이 찾아보시고. 저희 구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안 무서운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실패는 스펙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갈까요? 어쩌면 실패는 스펙이다. 주목! 여러분의 주변에 숨어있는 언실가를 찾습니다.